자, 사퇴하라. 이 미소 대응한 것은 이건 문재인 대표가 아니고요. 표창원 의원 얘기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 얘기부터 오늘 더불어민주당 상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오늘 경남에 가는 거죠? 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올해 들어서 두 번을 방문한 곳이 호남과 경남입니다. 네. 아무래도 호남은 텃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가는 것이고 경남은 통합 후보의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영남을 방문하면서 네. 나는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부산 출신, 또 경남 출신이니까 이제 고향이 사실상 부산 경남이 되는 거죠. 실제로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다. 바로 이런 모습이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영남,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는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자, 내가 대세인 것 이번에 설날에 민심을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하는 얘기를 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웃도록 만들었거든요. 이제 유머 감독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 것이 그동안 이제 30% 지지율 얻으면 대세다 했거든요. 그 고지에는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더 올라서 35, 40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그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네.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 측인데요. 네. 아무래도 대세론이 있지만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네. 한 6개월 전에 뭐 이렇게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확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경선을 통해 특히 이제 경선이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당원하고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룰에 대해서 동의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 말할 걸 그랬다. 이런 얘기는 좀 들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경선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과요.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인데요. 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에 누가 오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머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결선 투표제만 오르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는 손가락 혁명군이 있다. 모바일 투표나 이런 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대세론을 꺾을 수 있다. 이제는 반기문이라는 굉장한 네. 강한 상대가 있을 때는 문재인으로 몰렸지만 네. 이제는 보다 나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네.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세론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보수 지정에 아주 뚜렷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등만 하면 누가 돼도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본선 경쟁력이 막강한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해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그 얘기네요. 자, 글쎄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고 세 후보의 지지율 총합이 벌써 50% 가까이 되거든요. 자, 이런 국면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측면은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표창원 의원 관련해서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어떨까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표창원을 같이 하라! 표창원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 분분하다! 여성님이 아닌가 봐. 이재명 못해서 5천만 국민과 함께 더민주가 앞장서서 역사의 이름으로 자, 일단 오늘 표창원 의원 관련해서 당에서 징계를 내렸죠. 예, 당 윤리심판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당직 정지라고 하는 것은 뭐 당직을 6개월 동안 맡지 말라는 건데요. 사실은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특별한 당직이 없습니다. 네. 그 지역위원장 6개월을 못 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새누리당에서는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사과도 요구했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새누리당이 점점 더 발끈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사실 표창원 의원한테
당직 정지 이거 내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직을 안 맡고 있잖아요. 예, 어떤 과연 네.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 네. 경고 바로 위거든요. 네. 최소한 뭐 예를 들면 출당을 시킨다든지 네.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저는 징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그런 징계 수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나온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정치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만일 표창원 의원이 지금 저번에 한 그걸 보면요. 제 생각에도 당직 6개월이라는 건 도저히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문재인 대표가 아까 뭐 영호남을 아우르는 대통령 되고 싶다. 거의 뭐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네. 표창원 의원의 이번 징계에 맞물려 가지고 네. 벌써 더불어민주당 오만해졌다. 네. 국민들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만 간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국민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했는지 모르지만 네. 너무나 좀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좀 다른 결의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즉각적인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네. 이 그림 전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뭐 괜찮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비등비등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너무나 과한 그림이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이다라는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의견이 굉장히 찬반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반반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었고 문제 없다, 문제 있다가 반반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비판을 해야 별 영향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사실은 설 전만 해도 굉장히 고강도 징계가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그 사이 우리는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설 지나면 이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는 아주 설 전에는 여론이 비등했고 네. 지금은 사실은 반기문 총장 이런 일 때문에 네. 국민들이 표창원 의원 징계했는지도 모를 사람 많을 겁니다. 네. 자, 다 있는 거죠. 자,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여러 가지 흐름을 다 감안하는 결정을 내렸겠습니다. 당직 6개월인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좀 내려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을 통해 국내 정치 좀 살펴봤습니다.